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이주민들이 사법 통역에 도전하는 등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머물렀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민 여성 20여 명이 강의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법 전문 교육을 이수해 통번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법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6년에 문을 연 링크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이 법률 영역으로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임금 체불과 형사 사건 등 사법 통역 수요를 담당할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의뢰도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매출이 한 3천만 원 내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서는 좀 이제 성과가 있다. 협동조합의 최종 목표는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안착, 자신들의 언어 재능을 100% 발휘해 외부인이라는 편견을 떨쳐내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내 실력은 살려서 이제 이중 언어이라는 그 장점은 살려서 이제 사회에 뭐가 좀 기여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이방인에 머물렀던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부산 MBC 연말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올해 초 LCT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는 수사 과정에서 총체적인 인재임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개발 사업마다 관행처럼 돼버린 부패고리가 언제쯤이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송광모, 임선웅 두 기자가 계속해서 전합니다. 올해 3월 LCT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20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공사 현장 안전사고 중 사망자 수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참사의 원인은 엉망으로 설치된 작업대. 사고 전 부산노동청이 수시로 현장 안전 점검을 벌여왔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경찰 수사로 드러납니다. 김옥진 부산노동청 전 동부지청장이 LCT 시공사에게서 지난해 말부터 넉 달 동안 성접대를 포함한 10여 차례의 접대를 받아왔던 겁니다. 근로감독관들 역시 고급 식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접받았습니다. 노동계의 검찰로 불리는 노동청이 관리 감독 기능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조립, 매립하는 작업자들도 그 시공계획서상의 그런 어떤 순서나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전혀 그 순서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서 날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대규모 건설 현장 감독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대책도 언급됐지만 이 또한 말뿐이었습니다. 별도 지침은 따로 없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초고층 현장만 이제 우리 감독을 하는 게. 부산 지역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평생 연구해온 고 윤일성 교수가 쓴 한 논문의 부제입니다. 탐욕과 불의의 도시개발. 바로 LCT 사업 얘기인데요. LCT 사업을 둘러싼 비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산시가 펼쳐온 도시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임선웅 기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CT 부지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불과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사실상 아파트 한 공원처럼 쓰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LCT는 원칙적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해운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공의 부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 교통,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만 부산시가 나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무력화했고 가능할 수 없었던 주거시설 도입까지 허용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포스코가 시공을 맡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다 금융사들이 대규모 대출을 내주는 등 각종 특혜를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배경엔 당연히 검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노비의 귀재로 불리는 개발업자 이영복 씨로부터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돈, 접대를 받은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배덕광,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등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부산의 도시개발이 토호 세력과 정관계의 유착 아래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 추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개인 사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익이라는 큰 그 그림 밑속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만약에 없어지고 사익을 위한 도시계획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은. 지난 28년 동안 개발업자 중심으로 이뤄져온 도시개발의 방향이 이젠 바뀔 수 있을지 오거돈 시장의 시정 철학과 실천력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일면입니다. 어제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이 남천성당을 방문해서 종교 간 화합을 이뤘다는 소식 사진으로 전하고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톱 기사로 올렸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분진 흡입 차량 구입 예산을 지원하는데 부산시는 아예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그 이유가 시 예산을 매칭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광역 시도 중에서 부산만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정부가 지원한 미세먼지 보조금 역시 부산시가 가장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6호가 돌아왔다는 소식 역시 일면 사이드에 실었습니다. 김해공항 중국 노선 이용객이 지난달 기준 26% 증가했고 이는 사드 영향을 받기 시작한 2016년 11월에 비해서도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6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가덕 신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가덕 신공항에 사실상 승부수를 걸었는데요. 이전 정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이 무산된다 해도 곧바로 가덕 신공항 건설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란 점, 또 여당 내에서도 김해공항 확장 중단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다는 점 등 정치적인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의원 후통 한마디에 정책 차질이 빚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한 시의원이 자유 발언에서 합성 목재가 오염의 주범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부산시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제품까지 입찰이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지만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오후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4도, 창원은 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9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밤 동해남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물결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남해 동부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매우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연말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자갈치 시장을 세계적인 명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자갈치 시장 특성화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특성화 위원들은 자갈치 시장을 명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보고받고 3년 차인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귀중한 자문도 할 예정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간담회가 열립니다. 해양 레저 유관 기관들은 해양 레저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업체로부터 청취한 내용들은 앞으로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부산 테크노파크가 해운항만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해운항만 창업생태계 조성 계획과 해양항만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선 올 한 해 동안 해운항만 산업 육성에 힘쓴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있을 예정입니다.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관광지라고 하면은 해운대 같은 바다 말고도 산복도로를 품고 있는 원도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기를 얻는 듯 했지만 해마다 관광객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절경과 한데 어우러진 마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 모노레일을 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직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원도심 여행. 굽이지고 가파른 산복도로는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정겨워요. 그리고 진짜 막 기억이 안 나는 유치원생 때 이런 때 살아봤던 그런 데 다시 온 것 같이 뭔가 그런 할머니네 집에 온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원도심 관광이 본격화된 지난 2014년 도시재생 사업으로 산복도로 마을이 활기를 띠고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지만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원도심 스토리 투어 참가자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2015년 9천여 명이었던 원도심 관광객이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증했다. 이후 해마다 20%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건물이나 시설 개선 등 외형에만 치중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자존감을 느끼거나 고지대의 역사를 관광 자원화하는 세심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복도로나 원도심을 바라볼 때 이곳을 단순하게 어떤 가난한 동네로서 이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부산 사람들의 삶과 역사와 가치와 정체성이 있는 곳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줄어들고 있는 관광객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새롭고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홈 퍼니싱, 가구나 소품 등으로 집을 꾸미는 걸 말하는데요. 얼마 전 글로벌 홈 퍼니싱 기업 이케아의 부산 진출 소식도 전해드렸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야무진 경제, 오늘은요. 유통업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집 꾸미기 열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시내 한 백화점의 생활용품 매장.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어울리는 소품이 가득한 이곳에 집안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싶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관심도 많고 해서 요즘 인터넷을 자주 검색해보면 예쁜 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따라서 흉내내고 집을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국내 대표적인 생활소품 매장 중 한 곳. 가구부터 그릇, 컵 같은 부엌 소품, 침구류까지 집안을 꾸미는 대부분 제품이 한 곳에 모인 데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끌면서 백화점에도 입점했습니다. 집안 꾸미기, 셀프 인테리어족들이 많아지면서 홈퍼니싱 관련 산업도 성장세입니다. 이 백화점의 경우 홈퍼니싱 관련 매출이 2013년 이후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공간을 연출하고 싶어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전국 12개 지점 중 가장 큰 생활 전문관을 지난해 부산에서 선보였습니다. 국내 주요 브랜드부터 북유럽 명품 가구까지 입점 브랜드만 150여 개에 이릅니다.
홈퍼닝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 저희도 많은 브랜드를 고객에게 선보여 있습니다. 리뉴얼 후에도 매출 신장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6위 규모이던 가구업체 인수. 영국 런던 본사의 세계적인 유명 리빙 편집샵의 국내 운영 계약 체결까지 모두 최근 1년 새 백화점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먹는 것, 입고 꾸미는 것에서 집을 꾸미는 것으로 소비자 관심이 확대되면서 업계에서는 10년 전 7조 원 안팎이던 국내 홈퍼니싱 산업 규모가 향후 5년 이내 20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 태국 방콕을 출발해서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이스타 항공 소속 922편이 정비 문제로 결항됐습니다. 항공편 결항으로 승객 143명이 방콕 공항에 발이 묶였고 아침 7시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떠나려던 연결편 항공기 901편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해공항 항무통제실은 결항된 항공편에 대한 대체 항공편 투입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며 승객들의 탑승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와의 경기에서 83대 110으로 역전패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10.6개 석점 슛을 터뜨렸던 KT는 어제 경기에서는 5개에 그쳤고 허훈 등 주전 가드의 줄부상으로 열세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에도 인천 전자랜드에게 14점 차로 패배했던 KT는 올해 성탄절에는 2연패를 기록했지만 리그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추락사한 여중생의 가족들이 타미플루 처방 시 의무적으로 부작용을 고지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가족들은 숨진 A 양이 매우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고 사고 당일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약 부작용일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으며 물을 먹겠다고 해놓고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에게 주의사항을 들었다면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며 부작용 고지를 의무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지역 지하구 75%가 화재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서울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 이후 부산의 지하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56곳 중 42곳에서 216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하 구조물에서는 방화문 자동 폐쇄, 배수 펌프, 누전 차단기 등 소방 설비의 작동 불량도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그동안 500m가 넘는 통신구 13곳만 2년 주기로 점검해왔지만 길이와 관계없이 종합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 21건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범죄에 취약한 대학 기숙사의 환경 점검에 나섭니다. 부산 지역 30개 대학에는 81개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근무 중인 경비원은 30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오는 31일까지 이들 기숙사의 경비원 교육 현황과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지만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오후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4도, 창원은 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9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밤 동해남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물결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남해동부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매우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연말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6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